안녕하세요. 재테크 강사를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매 시장의 흐름하고 분양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금리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부동산 경기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다 보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셨던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는 안전한지, 전매 시장은 어떤지, 또는 가능한지, 전매를 부탁한다 등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매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단순하지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금리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6%를 넘어섰습니다. 예전엔 2%대의 대출금리로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아 월세를 받아 대출 이자도 내고 남는 곳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부동산 투자 자금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내던 이자를 100만 원을 내야 하고 130만 원까지 이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침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위에서도 올해까지는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출금리가 올해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폭주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공급됐던 지식산업센터의 30%가 최근 3년간 공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개편에 있습니다. 단순 제조업에서 1인, 2인 또는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고 지식 기반의 첨단 산업이 자리 잡은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를 생각하면 여전히 지식산업센터는 더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다만 최근 3년간 폭발적인 공급에 의해서 입주장대의 몸살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도로를 잘 뚫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인 러시아워에는 주요 간선도로가 막히듯이 임차 맞추는데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임차 맞추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고 그동안의 대출 이자는 고스란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2%대의 이자라고 하면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자 부담 때문에 전매 물건이나 매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매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매나 매매 물건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급매라는 것들이 늘어나고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더 낮은 금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금리가 현재 정점이라고 하면 거래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가 정점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 보니 이런 흐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은 마이너스 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거나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지 않았던 곳은 여전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물건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살피는 계약자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물건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슬슬 눈치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보유한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은 부족합니다. 최근 폭발적인 공급과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여전히 지식산업센터는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당연히 전매 시장을 통해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장의 흐름도 잘 파악하셔야 되고 본인의 자금 조달 능력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특히 등기를 하실 때 잔금 또는 취등록세, 각종 세금이 따라 붙는다는 것도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십니다. 또한 시장의 흐름이나 본인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렵게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버틸 수 있으며 버티라고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올해 공급량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PF 문제로 멈추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그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바로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분양을 받으신다고 하면 2025년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장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입주장이 좀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입주장이 끝나는 2025년의 시장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더 공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2025년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금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 차례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고금리 정책을 오래 펼 수가 없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고금리를 오래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계속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가 되면 금리가 하락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24년부터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면 2025년에는 예전의 수준만큼 금리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금리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면서 원하시던 임대소득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만 원 내던 이자를 100만 원, 130만 원을 내다가 다시 100만 원, 50만 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빨리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는 경기의 상황이나 물가 상승률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리거나 갑자기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 점진적인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년 또는 3년 뒤부터는 원하시던 임대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으시면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시장은 어떨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때도 마찬가지고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때 부자들은 그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지금 많은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을 받으신다고 하면 2025년 정도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상황이 어떨 거라고 예측한다고 했죠? 금리는 안정적일 것이고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부족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금이요? 무이자잖아요. 즉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은 중도금이 무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준공 시점의 금리가 어떨지 예측해서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제 예상대로 2025년에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식산업센터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철저히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계산이 잘 되지 않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시장이 갑자기 돌변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이너스를 보실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 입지가 좋은 현장에는 사람이 몰릴 것이고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을 등한시하는 양극화가 대단히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전매시장이든 분양시장이든 말이죠.
물론 실입주이신 분들은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사업하시기에 유리한 곳에 전매든 분양이든 받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지극히 투자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민이신 분들은 요 밑에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투자자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